여기서 백석 씨가 갖는 어떤 역사성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정치적 저항의 맥락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백석 씨의 정치적 저항의 시적 정치적 저항이죠. 시를 통한 정치적 저항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의 정책의 핵심을 봐야 돼요. 핵심이 뭐였죠? 동아정책이지. 동아정책을 걸어서 우리는 내선일치라고 했었습니다. 내선일체에서 이 내는 내지 일본이고요. 일본 본토를 이제 섬을 내주 남타 내지였습니다. 그리고 내선 일치. 내선 내지와 조선은 하나의 몸통이다. 이건 만주에서는 내 이렇게 다 나옵니다만은 내선 일치 동아 정책이죠. 이 동아는 늘 배제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백석이 우리 목구나 북방에서 보듯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고유성이에요. 고유성. 그렇죠? 하나의 그 공동적 삶의 고유성. 그러니까 자신의 확장으로서의 조선민족의 고유성이겠죠. 그렇죠. 물론 이 고유성은 상대적이에요. 어디까지나. 백석은 지극히 개인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지점 출발을 해요. 그러되 자신의 언어니 역사니 뭐니 다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 고유한 측면들을 집합적으로 상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목구나 이런 식을 보면은 대단히 고유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시를 통한 정치적인 저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동화되고 우리가 동조 동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할아버지하고 다 우리 뿌리가 다 같은데 무슨 조선적인 거니 어쩌니 이기지 못할 슬픔이 이런 게 어딨어요. 제국의 영광에 다 동참해야지. 다른 대부분의 시인이나 예술가들처럼 뭔 짓 하고 있느냐 말이지. 이 점에서 얘기할 수가 있고 같은 맥락일 것 같긴 한데 백석의 시의 핵심 중에 하나가 토속어나 향토어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유어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안자어도 있지만은 대부분 고유어로 쓰여진 게 아주 많죠. 이 고유어나 토속어를 많이 쓰는 이 백석 시의 특징이 바로 이 획일성에 대한 점, 획일성이 또 표준화에 대한 점. 표준화 또는 획일화라면 좋다. 획일화라면 좋다. 획일화, 표준화 또는 균질화에 대한 점입니다. 하나의 근대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다 얘를 균질화하고 획일화하고 표준화하려고 해요.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언어의 표준화를 통해서 의식의 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합니다. 이건 이 사회 언어학의 기본인데요. 언어의 표준화는 의식, 사고의 표준화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띠는지 잘 보여준 사례들이죠. 그리고 언어는 대단히 위계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건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전라도 말 쓴다는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전라도인이라는 걸 까는 거지. 대단히 이 전라도어에 새겨진 이미지들이 있어요. 좀 비겁하고 야비하고 이런 이미지를 계속 강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은 문화적인 힘들을 동원하는 거지.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다 형성이 돼요. 구성됩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다 누구야? 전라도 사람들이야. 그리고 다 그때 식모들은 충청도거나 전라도거나, 그죠? 그리고 마당새는 충청도지. 몰라요, 저는요. 이런
늘. 그죠? 또 그래프 둔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말을 빨리 해요.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물처럼 빠른 거 봐요. 이런 그 다음에 이 깡패도 정말 양아치 깡패는 저러도 말했어요. 역수. 목포와 벌교 이런 깡패. 근데 진짜 멋진 깡패들은 경상도 말했어요. 이게 하나의 규범 같은 규범. 여러분들 그 진짜 홈런을 표준어스 깡패 맞습니까? 깡패들도 대단히 그 뭐랄까요 좀 멋지고 의리 있고 이런 깡패들이에요. 아주 그 잔챙이 놈들 맨날 그 나오셨으니까 형님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다 어디 맞습니까? 전라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언어가 사회적 위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 상처까지 새겨 넣어요. 제주도 말씀 놈들은 다 빨갱이. 그죠? 전라도 말씀 놈들도 다 빨갱이 종자들. 이건 뿌리 깊습니다. 정말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현기영 선생의 소설을 보면은 자기들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개병대로 가서 죽으라고 애국하는 것. 귀신 잡으면서 자기 빨갱이가 아닌 걸 증명하고 또 하나는 족보를 파는 것. 족보 파는 사람도 많아요. 현기영 소설의 주인공들이 족보 파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혀를 뭐랄까 이 언어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젖을 빨면서 배웠던 이 근육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흔적은 맹장처럼 남아있지. 네. 전라도 말이 그렇듯이 경상도 말이 그렇듯이 강원도 말이 그렇듯이 이 제주도 말에는 니을 이게 안 된다 그랬죠. 1학년이 안 되라고. 이상해요. 1학년. 내가 이 유튜브에서 그 PPT를 요즘 배우고 있는데 그 PPT 선생이 김유미 선생인데 이 양반이 진짜 표준을 잘 써요. 예쁘게. 여성인데. 근데 괄호에 넣고요 할 땐 반드시 괄호에 넣고요. 딱 드러난다. 아, 제주도. 이렇게 위기화됩니다. 그럴진데 이런 하나의 그 민족 구성 안에서 그럴진데 조선어와 일본어의 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관동 대진제 때 조선인들 학살할 때 이 조선인들을 발음해 보라고 했다 그랬죠. 50원, 15 전, 50원, 15전. 그러니까 고주엔, 주고센. 이거 발음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답니다. 간장공전 공전에 이런 거 봐요. 팔음도 있고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 발음을 해보라고 해서 발음 제대로 못하면은 죽였다는 거지. 조선놈들. 우리 그 박열이라는 영화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 보고 이 쌀. 그 빨리 해보라고 그러는 거지. 쌍시옷 들어가는 발음 빨리 해보라고 해서 쌀은 아는데. 쌀은 아는? 그리고 전라도 사람들한테 봉봉 발음해보라고. 봉봉. 예술가가 법학 공부를 하다니 말이 되냐라고 해보라고. 그러면 예술가가 법학을 하면 되냐 이렇게. 그게 안 됩니다. 모의 흔적들을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 얼마나 그게 이 위계가 강력했겠습니까? 또 차별이 얼마나 또 심각했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쫙 나오죠. 아무튼 이 표준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그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을 파고든 하나의 그 조작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을 쓴 사람들은 딱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현대적이고, 그죠?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표준어 사전 그 충치 보면 글이 나오잖아요. 서울 중심에, 요즘 그 글이 많이 안 합니다만, 서울 중심에
현대 서울 중심의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렇게 되잖아요.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표준어 아닌 말 쓰는 사람들은 저 변두리 새끼들이 아주 고리타분한 소리로 교양도 없이 하는 말들이 있는 거지. 그걸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 사상사 맥락에서 보자면은 언어의 표준어는 사고의 표준어와 획일화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그 표준어의 뭡니까? 이 기능이랄까 효과 분명히 있죠. 소통의 확장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소통 확장은 뭐합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저는 이 모든 게 열림으로써 우리는 모든 걸 다 닫아버리는 형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표준화의 열풍들이 고유성을 다 지워버림으로써 사고를 다 획일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런 그 시인이나 소설가들, 특히 시인들은 운명적으로 이런 표준화나 획일화와 대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휘의 차원에서 통사의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를 재구성합니다. 사고를 끝없이 새롭게 창안해내는 거지. 그 가장 첫 출발점이 어휘의 차원에서 어떻게 자기의 고유성을 발휘할 것인가 이 문제지. 그 관점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1933년에 조선업 맞춤법 규정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 표준어는 늘 배제를 전제로 하거든요. A를 버리고 A를 취하고 B를 버리는 식이거든. 어떤 좀 몇 가지 말이 있으면. 근데 이 버려진 말들, 그러니까 고어이거나 지역어들이겠지. 고어이거나 지역어들, 퇴적층에 갇힌 그 언어들, 그리고 변방으로 밀려난 언어들, 배제된 언어들을 이 중앙에서 활동하는 시로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건 나는 표준어에는 적응하지 못하겠다. 근데 우리 백석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백석은 대단히 모던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주 근대적인 사고를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교열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표준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겠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백석의 시는 의식적으로 이런 방언들과 고어들을 또 우리 잊힌 언어들을 계속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전면에 배치. 우리의 사고에 충격을 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의 의식, 너의 몸과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저 밑바닥을 들여다보라는 것이지. 그리고 네가 무엇인지 물으라는 것이지. 그 물음 뒤에 오는 것은 아마 깊은 슬픔일 거야. 왜? 다 잊었구나. 다 사라졌구나. 이런 점에서 이 획일화에 저항하는 이 언어로서의 이 이른바 토속. 우리 대개의 경우 토속적이라 향토적이라 되게 낭만적인 전원 풍경을 떠올리죠. 어림없습니다. 이건 얘기가 길어져서 설명 안 할 텐데 농촌을 대상으로 보는 순간 풍경이 돼버려요. 그냥 전원 풍경. 근데 이 농촌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똥냄새 나고 정말 목이 팔 들끓고 구데기 들끓고 더러워 죽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차창값 밖으로 보는 풍경으로만 그리지. 어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설들은 농촌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농촌 소설들을 우리는 되게 전원 소설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소나기처럼 예쁜 소설로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농촌을 또 한 번 짓밟는 가난을 우리가 사치로서 소비하듯이 빈티지 패션이라는 것처럼 소비하듯이 그런 이 가난을 관광한다 그러죠. 그렇지만 농촌을 하나의 취향으로서 보는 것이지. 자기 전원 풍경으로서 낭만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의 언어들을 대거 이 시의 전진 배치시킴으로써 백석은 획일화와 표준화에 저항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양날의 칼이죠. 조선어가 표준을 통해서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라는 한 흐름이 있는데 그럴수록 조선어가 표준화될수록 정작 다른 언어들은 다 밀려나고 버려지고 그러면서 우리 조선인들은 또 자칫하면은 표준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복잡한 층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복잡한 층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성이라는 문제와 획일화라는 문제 이게 백석시의 어휘적 차원에서 얘기하자면은 백석시가 보여주는
저항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시 좋죠. 이시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백석 아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지극히 개인적인 베가본드 기질, 방랑자 기질 이를 가진 그 개인주의자 백석이 어느 여관에서 여인 속에서 딱 만난 목친. 그래서 다시 자기 옛 고향의 추억 그리고 민족의 추억. 근데 이게 민족주의라고 고정해버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두 번째 회기라의 문제 조심하라고 했죠. 민족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가 써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공동의 삶의 핵심적인 어떤 동력으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배타적인 사고를 흐르는 순간에는 그냥 폭력의 진원지가 돼요. 모든 어떤 그 정치적 폭력의 진원지가 민족주의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긴장들은 늘 견지해요. 느슨한 연대라는 말을 변형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족이가 문제에 대해서도 저항민족주의를 얘기하는 얘기도 있는데 저항민족주의가 일정 부분에서 오를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근데 저항민족주의가 타성화하다 보면은 민족 우월주의와 바로 만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 민족주의는 대단히 기형적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글 쓴 글에서 얘기했었는데 이 민족주의는 대단히 기형적인데 기형적이라 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기묘한 방식으로 착종되어 있습니다. 지역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본을 볼 때는 일본에 대해서는 묘한 우월감과 그죠? 또 묘한 열등감들이 지역해 있어요. 그리고 서양과 동양을 바라볼 때 서양에 대해서는 아주 뭡니까? 근거 없이 열등감에 헤매면서 어떤 다른 아시아인들이나 다른 데 대해서는 아주 근거 없는 우월감에 벗어날 줄 몰라요. 우월감에서. 묘하죠? 그 인종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맥락을 읽어와야 됩니다. 백석시를 한 편만 두고서 얘기하면 위험하죠. 여기 판단 고개를 그리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백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라. 우리 발의 고토를 회복하자. 요따위로 나가면 곤란하다.